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 2급 자격증에 대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출도면은요, 14강 때 그린 도면과 비슷한 도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이 이제 제가 준비한 도면인데요. 2012년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입니다. 14강 때 그린 도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런 47mm에 대한 거리와 또는 이 원에 대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각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각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방법은 14강 때 그렸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이제 치수대로 그린 후에, 그쵸? 이 원에 대한 형태만 잘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라인 명령으로, 그쵸? 라인 명령으로 가로로 170, 세로로 77인 사각형을 우선 그릴게요.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자, 어느 한 지점을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77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70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니은자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복사라는 명령이 있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런 선들을 끝지점식으로, 그렇죠? 끝지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런 다음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자, 라인 명령으로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우측면도와 이렇게 평면도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X라인, X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옵션 중에 각도 있죠.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래서 이 오른쪽 위쪽의 끝지점을 클릭. 그렇죠? 그런 다음 우측면도에 보면 87mm에 대한 가로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선을 왼쪽으로 87mm 그쵸? 옵셋을 하면 됩니다.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8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에 이 세로선을 선택했어요. 왼쪽으로 클릭. 그쵸?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이 선의 끝지점에서 그쵸? 평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 제일 위쪽에 선의 끝점을 그쵸?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내죠. 그쵸? 그리고 좌우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지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평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정면도에 보면은, 그쵸? 76도에 대한 각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세로선, 그쵸? 이 세로선에서 90에서 76을 빼버리면은 14도죠. 그쵸? 14도만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의 값을 갖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왼쪽에, 정면도의 왼쪽에 세로선 클릭 후에 엔터 클릭, 위에 기준점 클릭 후에, 그쵸? 끝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씩 이렇게 직교점이 뜰 때가 있는데요. 직교점이 아닌 끝점을 클릭하셔야 돼요. 자꾸 직교점이 뜬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 그리고 끝점 있죠? 끝점을 이용하는 거죠. 객체 스냅의 끝점, 그쵸? 이 부분을 클릭 또는 단축키는 E입니다. 키보드의 E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끝점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쵸? 다른 선들에도 가져가니까 선에 대한 끝점만 활성화되죠. 중간점이 없습니다. 그쵸? 다른 부분들은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선택했던 이 끝점만 일회성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의 끝점을 클릭 후에 반시계 방향으로, 그쵸? 14도. 그래서 1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76도에 대한 기울어진 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 우측면도를 보면요. 왼쪽의 끝지점에서 73도에 대한 그쵸? 기울어진 선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이 73도이기 때문에 자, 이쪽도 73도죠. 그쵸? 이 부분도 억각이기 때문에 73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선을 이만큼 회전해야 되죠. 그러면은 90에서 73도를 빼버리면 17도입니다. 그쵸? 하지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보를 붙여야 됩니다.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세로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래쪽에 끝 지점 클릭 후에 마이너스 17 입력하고 엔터 클릭,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좀 전에 R 값을, 그쵸, 반지름 값을 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치수를 확인해 보면요, 자, 이렇게 73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오른쪽에 이 15mm 떨어진, 그쵸, 위쪽의 수평선에서 15mm 아래쪽으로 옵셋을 해서, 그쵸, 27도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1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의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클릭,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 있죠. 로테이트 명령 실행하고요.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끝 지점, 그쵸, 끝 지점에 클릭,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27도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7만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27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연장하기라는 명령어 있죠. extend,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기울어진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기울어진 선에 이제 늘리려는, 연장하려는 방향으로, 그렇죠? 치우셔서 클릭. 그러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면도로 가볼까요? 평면도에는 이렇게 세로로, 그렇죠? 47mm와 47mm의 끝 지점에서 40도로 로테이트가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 이 원에 대한 형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을 해서 선을 끊어서 뭐 그려도 되지만은, 자, 이런 방법도 있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위쪽에 끝지점 클릭 후에 끝지점을 클릭 후에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40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음수부호를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4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40도로, 그쵸?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move 명령어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기울어진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을 클릭 후에 직교 모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47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47mm로 띄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클릭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원이, 그쵸? 원이 수평선에서, 위쪽의 수평선에서, 그쵸? 7mm와, 그리고 왼쪽에 수직한 선에서 오른쪽으로 40mm에 대한 위치에 중심을 가진 반지름이 34인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선에 대한 끝지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서 이동 명령어, move 명령어로, 그쵸? 이동을 하면 되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왼쪽 위에 끝지점을 클릭 후에 반지름이 34이기 때문에 3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4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7mm와, 그쵸? 이렇게 40mm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그쵸? 지우면 됩니다. 그런 다음 중심을 그려야 되죠.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원을 스치고 지나가니까 원의 중심이, 그쵸? 오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아래쪽에 6시 방향의 중간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ESC. 그런 다음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중심선을 좌우로 3mm씩 옵셋을 하겠습니다.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중간에 이 선을 선택해서요, 왼쪽으로 다시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그리고 위쪽의 끝 지점을 이렇게 선을 이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들은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선을 선택해서, 그렇죠? 이렇게 신축 지점을 이용해서 늘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숫자 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의 끝 지점, 이 지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원에 대한 형태를 먼저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에 대한 형태는 보시면은, 그렇죠? 중심선이 있습니다. 정면도에도 중심선이 있죠. 그렇죠? 이런 중심선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 수문선 있죠. 자, 이 수문선들이 지금 이 원에 대한, 이 원에 이 만나는 수평한 선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측면도에는 자, 이 선이 숨어 있는 선이 이 6시 방향에 대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그렇죠? 직교점에 클릭. 그리고 매치 블록으로 이렇게 특성을 복사하고요. 트림 명령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끝 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이 두 선은요, 수문선입니다. 트림 명령으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은 아래 위로, 그렇죠? 외형선에서 벗어나야 되죠. 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스트레치 명령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우측면도에, 그렇죠? 이 원에 대한 6시 방향의 4분점에 대한 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호의 이 원의 중간점을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내버리고 끝 지점에서 또는 교차점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측면도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은 히든선이 되는 거죠. 숨은선입니다. 그렇죠? 특성을 복사해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에 대한 형태는 끝났지만 우측면도에 보면요, 자, 이런, 그렇죠? 기울어진 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원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렇죠?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뚫려 있지만은, 자, 이 사선에 대한 기울어진 선이 있죠. 이 기울어진 선에서요, 원에 대한 형태가 이제 뚫려 있죠. 자, 이런 축 방향에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구멍이 나 있는 축 방향에서 이렇게 직각인 방향에서 쳐다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은 타원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측면도에도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원에 대한 중심을 이용해서 타원의 중심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평면도의, 그렇죠? 이 끝지점, 이 수평한 중심선의 끝지점 또는 이 선의 중간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그렇죠? 우측면도로 중심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끝지점을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 기울어진 45도의 선이 좀 모자랍니다. 그렇죠? 이때는요, 익스텐드 명령으로요. 자, 이 선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그러면은 이 끝지점에서요,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은요, 중심선이 됩니다. 그렇죠? 타원의 수직한 중심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정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선에서, 그렇죠? 기울어진 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로선의 원의 중심선에서 연장을 해서, 그렇죠? 이 기울어진 선과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밍으로 잘라버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중심에 대한 두 선이 만나는 이 끝 지점이 타원의 수평한 방향으로 수평선의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 끝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교차점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이 선은요 조금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직교점에 클릭. 그런 다음 선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오른쪽의 끝 지점이 타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원에 대한 4분점 6시 방향에 대한 4분점을 그려서 그렇죠? 보내면 되죠. 이 선으로. 그래서 이 선이 좀 전에 이 4분점에 대한 그렇죠? 4분점에 대한 그렇죠?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정면도에서 그렇죠? 위쪽 방향에 대한 지점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과 그렇죠?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선을 이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그쵸? 이 지점에서 원의 4분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선과 이 선, 기울어진 선이 만나는 끝 지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을 그린다면 틀려지게 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원 같은 경우는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대한 4분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원의 중심이 이 선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과 이 선이 이 선들이 만나는 이 지점들은 원의 4분점이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 원을 하나 그려보면요. 가상의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우선은 그리고요. 자, 이 원에 대한 4분점은 3시와 9시 방향은 이 지점이죠. 여기서 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만큼에 대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이 호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서 이 원에 대한 4분점 3시 또는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정면도로 보내서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선은요. 자, 이 원에 대한 4분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닌 자, 실수로 여러분들이 했다 하면 실수로 여러분들이 그린다 하면 자, 이 선에 대한 기울어진 선과 이 숨은 선 원의 4분점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이 선을 이용해서 한번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에 대한 끝지점은 위쪽이 아닌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기울어진 선에서 그렇죠? 원이 시작하는 지점은 이 지점이죠.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라인 명령으로요. 끝지점 또는 교차점에 클릭해서 우측 면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요. 자, 그런 다음 E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타원이라는 옵션 중에서 중심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타원의 중심을 클릭 후에 왼쪽의 끝지점 그리고 위쪽의 끝지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전지를 잠깐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선은 숨선이죠. 자, 숨선입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제가요 복사 명령으로요 자,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죠. 그런 다음 제가 이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렸던 타원은 지우고요. 자, 위쪽에 이 원을 하나 그려서 그렇죠? 원을 하나 그려서 정상적인 반지름이 34인 원을 그려서 이 4분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4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3시 방향의 4분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죠? 오른쪽의 3시 방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아닌 정상적으로 직선으로 그렇죠? 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시 방향의 이 4분점을 이용해서 타원에 대한 위쪽에 대한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림 명령으로 우선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이 사선이 기울어진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이용해서요. 자, 우측 면도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EL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 지점에서 클릭해서 타원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드림 명령으로 지울게요. 자, 이 선들도 지우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 선은요. 숨은 선이죠. 자, 이 두 개를 그렸습니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원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자, 이 끝 지점에서 그렇죠? 색깔 좀 바꿀까요? 자, 이 부분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복사를 했어요. 자, 이 끝 지점에서 오른쪽에 이 끝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래쪽의 선이 처음에 그렸던 잘못된 지점을 이용해서 그린 타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방식으로 그린다면은 실수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꼭 이렇게 원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은, 그쵸? 원의 중심이 이런 모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은 항상 실제에 대한 원의 형태를 그려서요, 이 원의 4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타원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특성을 복사해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원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선들도 다 지우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드리블로 잘라버리고요.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평면도에 대한 이런 형태들 있죠? 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14번째 시간에 그쵸?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과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요. 자,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선은요,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끝 지점에서, 그쵸? 우측면으로 보냅니다. 그쵸? 이 선도 지우고요. 그런 다음 복사 명령어로 그쵸?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왼쪽으로 9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그런 다음 이 선에 대한 위쪽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을 이제 이 선에 대한 직교점에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쵸? 이 부분이 14강 때 그려본 도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죠. 치수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죠. 각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의 끝 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을요, 117도로 된 각도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도 117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수직한 가상의 선이 있다 그러면 117에서 90을 빼버리면 27도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위쪽의 끝 지점을 이용해서 27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죠. 알음요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위쪽의 끝 지점을 클릭 후에 2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당연히 각도는 117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자, 이 선에 대한 왼쪽의 끝 지점이죠.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트리밍을 지우고요. 이래 되면,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왼쪽의 끝 지점을요, 위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의 또 끝 지점을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끝 지점 또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선까지. 그리고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자, 이 선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14강 때 그렇죠?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리밍을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이 선에서 그렇죠? 왼쪽으로 그래서 직교점에서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끝 지점에서 클릭.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이 선에 대한 위쪽에 대한 끝 지점 있죠?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평면도에 빠진 부분이, 자, 이 사선에 대한 기울어진 선이 또 하나 더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이 선에서 그렇죠? 이 선에서 끝 지점에서 또는 교차점에서 그렇죠? 위쪽으로 그리는 거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
그쵸? 그래서 이 선의 기울어진 선에서 위쪽에 이 방금 그린 이 위치로 끝점으로 클릭. 그쵸?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 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쵸? 이 부분과 이 숨은 선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선 같은 경우는 이 사선과 이 아래쪽의 수평선에서 꺾이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면 됩니다. 라인 명령으로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매치 플로그로요. 특성을 복사해 주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그쵸? 그런 다음, 자, 이 끝 지점에서 이 끝 지점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그쵸?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작업에서 이제 치수를 입력하고 배치 탭으로 배치 공간으로 이동해서 정면도와 평면도, 우측면도를 이렇게 표절안에 대한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도면은요. 그쵸? 이 도면은 ATC 2급 때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표절안의 부분과 그쵸? 이 표절안의 수험 번호와 그쵸? 일자와 성명이 들어가죠.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틀 블록을 이용해서 영문이 아닌 그쵸?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외우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시험 보기라는 부분을 이제 버튼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그쵸? 시험 문제 보기 2번을 그쵸? 이 버튼을 클릭해서 자, 이런 예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보고 문자 크기라든지 그쵸? 그리고 이런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수험 번호와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그려보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타이틀 블록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쵸? 그 영상 중에서 5강을 보시면요. 5강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강을 보시면은 15강을 보시면은 치수를 입력하고 배치를 하는 배치 공간에서 작업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본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도면을 다 그렸다 하면은 자 이 불필요한 이런 선들은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기출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에서 나온 이런 도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선들은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만 잠깐 한번 입력해 볼까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서 치수를 잠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입력하려면은 그쵸? 치수라는 레이어를 선택 후에 입력하면 되죠. 자, 14강 때는 치수 피처 축적을 2.2로 수정을 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쵸? 맞춤에서 그쵸? 오른쪽에 이제 치수 피처 축적 부분을 2.2로 해서 도면을 입력을 했죠. 자, 그래서 똑같이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조금 좁힐게요. 좁히고 나서 자, 다시 벌리면 되죠. 그쵸? 자, 우선 자, 오른쪽이 15mm에 대한 선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쵸? 그리고 이런 각도 지수를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형시수로 이렇게 또 클릭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엔터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선에 대한 치수선에 대한 높이를 우측면도와 맞추려면 좀 전에 제가 어떻게 입력했죠? 클릭한 후에 치수를 입력하려는 끝점을 클릭 후에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치수선의 중간점 또는 화살표의 끝점을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우측면도와 정면도에 대한 이 치수에 대한 높이가 맞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좀 이쁘겠죠? 그래서 그 지점들을 이용해서 또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이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아래쪽에 이 77mm에 대한 선과 그쵸? 지수와 일직선상에 있게끔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90mm네요. 자,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방법은 다 영상이 있죠. 자,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쵸?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어떻게도 2D 관련 영상에서도 있고요. CAT 2급 4강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한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치수를 입력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익히신 후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곳이 이제 이 반지름이 34인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그렇죠? 명령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죠? 도면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치수선이요. 원의 중심까지 이어져 있죠. 하지만 제가 입력한 방식은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게끔, 그렇죠? 기출 문제와 이 표기된 부분이 같게끔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재지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맞춤에서요. 맞춤에서 왼쪽에 맞춤 옵션에서 그렇죠? 문자 또는 화살표 제대로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아래쪽에 화살표, 문자와 화살표 모두라는 이 부분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닫기. 그런 다음 치수 업데이트 있죠. 자, 업데이트 아이콘을 클릭 후에 자, 이 치수를 클릭 후에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시고 다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치수와 입력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2012년도에 기출되었던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14강 때 그려본 도면과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빠르게 좀 그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가 그린 도면과 이 그린 도면과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기출 문제는 제가 제 동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자료도 있지만은 CAT 2급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이 CAT 2급에 대한 영상들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그 회차별로 해서 또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차. 지금은 16강이죠. 그래서 16강에 대한 글을 클릭하시면은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게끔 파일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 파일을 보시고 도면을 그리신 후에 제가 그린 이 도면과 한번 겹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도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다른 기출 문제를 들고 와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